시니어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4월달 시니어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이 시행이 되는데요. 주민센터 무료 발급 시행 소식과 산림청에서 나무 무료 나눔 행사가 있는데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동백, 감나무, 영산홍 등 꽃나무를 전국민 선착순으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시행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4만원 받는 법, 그리고 일하는 시니어분들은 뇌심혈관 관련 검사 비용 15만원 지원받는 법, 그리고 기초연금 4월 25일부터 이런 사람 중단 및 감익이 되는데요. 6가지 유형을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 4월달 혜택 총정리 내용입니다.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바로바로 가시죠. 먼저 4월 2일부터 인감 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인감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본인 서명 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무료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고 4월 2일부터는 발급 수수료도 무료가 되는 제도인데요.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적용이 되어서 부동산 매도, 자동차 매도 등의 다양한 용도의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미리 제작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만 발급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는 데 비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신분증과 본인 서명만 있으면 그 즉시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무료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인감증명서 사용보다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발급도 해주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녔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편리한 제도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인감증명서만 발급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홍보 차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무료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4월 2일부터 서류 업무 보실 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현재 전국 102곳 장소에서 약 56만 그루의 유실수 꽃나무 등 묘목을 선착순으로 나눠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3월에서 4월까지 나눠주고 있고 각 지역마다 나눔 일자, 나눔 장소, 나무 종류 수량이 각각 다릅니다.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이미 나눔이 진행된 곳들도 있으니 나무 무료 나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방문을 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참고하셔서 각 지역별 장소, 해당 일정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일정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 문의를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국 각지마다 행사 일정과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무료 나무 나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본인이 사는 지역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받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최대 4에서 5만원 포인트 받는 정책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국민 체력 100이라는 정책을 운영 중인데요. 쉽게 말해서 건강, 운동 관련 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해당 포인트는 스포츠 시설이나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여 대상은 만 11세 이상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 적립은 국민체력 100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하면 1,000원 적립이 가능하고요. 체력 측정을 하면 2,000원에서 3,000원 적립 가능하고요. 체력 기준 달성을 하면 2,000원 적립, 그리고 스포츠 활동을 인증하면 최대 4만 포인트 적립을 해서 최대 5만 원까지 적립을 해줍니다. 스포츠 활동 인증은 내가 다니는 헬스장, 체육시설이 스포츠 활동 인증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한데요. 만약 인증시설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헬스장, 체육시설 등의 인증시설 등록 신청을 요청을 해서 향후 인증시설로 등록이 되면 이 포인트 적립 참여가 가능합니다. 헬스장이나 체육시설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 알게 된다면 무조건 신청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고객들이 본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다니면 정부에서 포인트를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알게 된다면 무조건 신청을 하겠죠. 이
내용은 국민체력 100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자세히 나오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궁금한 내용 있다면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뇌심혈관 질환 건강진단 비용을 최대 15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 내용은 일하시는 시니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정부 정책 중에 뇌심혈관 고위험군 심층 건강진단 비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경비원, 택배기사, 택시, 버스 운전기사 등 뇌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노동자가 참여가 가능하고요. 뇌심혈관 관련 건강검진을 해주는 것인데 기본검사 비용에서 80%를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대 15만 6천 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진단 비용의 80%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니어분들 중 심혈관 관련 건강검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 기억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겠죠. 지원 대상 조건은 이렇습니다. 일단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 해당 조건 단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만 돼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니 일단 시니어분들은 일하고 계시고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겠죠. 그 외에도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현재 화면 조건을 보시고 한 개라도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청은 1분기에는 3월 31일까지 9,000명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2분기에는 5월 31일까지 6,000명, 3분기에는 7월 31일까지 3,000명, 4분기에는 9월 1일까지 2,000명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은 신청서 작성 후 안전보건공단에 팩스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4월 25일부터 이런 사람은 기초연금 중단, 탈락, 감액이 될 수가 있는데요. 6가지 유형을 정리를 해봤고요. 시니어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봄철이 되면 정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전격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인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의 재산과 소득의 변동을 다시 조사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기초연금을 계속 줄지, 중단, 감액을 시킬지 결정하는 조사입니다. 이를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라고 합니다. 특히 3월에서 5월에는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보통 4월 전후로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경우 상반기 사회보장급여의 조사가 4월 전후로 완료가 되었다면 이 기초연금의 감액 중단 유무를 기초연금 받는 날짜인 4월 25일부터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조사를 통해 4월 25일부터 이런 사람은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은 그 유형과 사례를 대략 6가지로 정리해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기초연금 중단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알아두셔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2014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노인정책으로서 올해는 59년생 이상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33만 4,180원, 부부가구 합산 최대 53만 5,680원이 지급이 됩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부부 감액 20% 감액 제도가 있어서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요. 만 65세가 되는 생일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59년생 6월달이 생일이라면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기초연금의 경우 내 소득 인정액을 통해 기초연금을 지급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는데요. 내 소득 인정액은 내 재산과 소득을 합쳐 일정한 공식을 대입해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내 소득 인정액이 201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고요. 높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입니다. 201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고요. 이 선정 기준액보다 내 소득 인정액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높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4년 4월 전후 시행이 되는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중단,
감액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중단 및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내 부동산 재산을 기초연금에 반영을 하는데요. 만약 내 부동산 재산이 늘었다면 기초연금이 중단 또는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부동산 재산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이 늘었다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가는 현재 부동산의 시세를 의미하고요.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은 국가가 세금이나 기초연금 산정 등을 위해 매년 정하는 부동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내 아파트 시세가 5억이라면 이 시세의 5억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공시가격인 3억을 기초연금에 반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 부동산 재산의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의 합이 늘었는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전년도보다 늘었고 다른 재산과 소득이 줄지 않았다면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14년 기존 수급자의 기초연금은 2013년 초에 발표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기초연금 부동산 재산 계산에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내 부동산 재산의 2013년 초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의 합이 2012년보다 상승을 하였다면 기초연금이 감액이 될 수가 있고요. 이를 소득 인정액에 반영을 하였을 때 201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보다 높다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내용은 2013년 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에 의해 아파트의 경우 대략 18%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아파트 한 채만 있는 분들이고 또 다른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존에 기초연금을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으신 분들은 오히려 기초연금을 더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이사를 가신 경우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시에 살다가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이사를 가신 경우 또는 중소도시에 살다가 농어촌으로 이사를 가신 경우 일부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감액이나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재산 반영 계산을 할 때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기본재산 공제액은 서울과 광역시, 특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주지만 중소도시는 8,500만 원만 공제를 해주고 농어촌은 7,250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서울시의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주택이 있는 분들이 경기도 지역의 5억 원짜리 공시가격 주택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 기본재산 공제액이 줄어들기에 기초연금 감액이나 지급 유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거주를 한다면 5억 원 아파트가 1억 3,500만 원 공제를 받아 3억 6,500만 원이 기초연금에 반영이 되지만 경기도에 거주를 한다면 5억 원짜리 아파트가 8,500만 원을 공제받아 4억 1,500만 원이 기초연금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5천만 원 정도의 공제액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이는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아파트를 팔고 중소도시에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의 증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이유 세 번째, 금융재산의 증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은행 예금, 연금저축, 주식, 보험금, 채권 등 모든 금융재산의 합이 증가가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 또는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의 금융재산 증가는 두 가지 예시로 줄여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기존에 사시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좀 더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를 한 후 남은 금액을 은행에 보관하는 경우 위험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 68세 A 어르신이 공시지가 5억 아파트 보유를 하고 현금 1억 보유, 소득이 월 150만 원이 있다면 소득 인정액이 176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A 어르신이 만약 2013년에 공시지가 5억 아파트를 처분하고 3억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다면 거래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가격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현금을 대략 4억 전후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위험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처분으로 인한 금융재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사를 가셨다면 일부 어르신은 기초연금 중단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서울에 사는 A 어르신이 서울시 공시지가 5억 아파트를 처분하고 경기도 중소도시 3억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다면 시세가격 거래로 인해 현금이 대략 4억 전후로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고, 이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원래는 대도시에서 받던 1억 3,500만 원의 재산공제 대신 중소도시 8,500만 원 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재산에 대한 공제는 줄어들고 금융재산의 증가에 대한 부담은 늘었기에 기초연금 중단 위기에 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렇게 보시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추가로 늘어난 금융재산의 이자 또한 기초연금을 중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은행 이자는 재산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초연금 계산식에서는 이런 은행 예금의 증가는 금융재산의 증가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가까지 같이 잡게 됩니다. 심지어 2022년, 2023년은 은행 이자가 고금리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고금리 이자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 2013년에 이자를 받으셨다면 해당 이자 금액은 모두 월소득으로 합산이 되어서 계산이 되기에 내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감액하거나 중단을 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재산의 증가는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중단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런 경우 급하게 자녀분들에게 현금을 증여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오래전부터 고의성 재산 축소를 고려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금융재산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기에 내가 급하게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를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내 자산으로 잡아두는 기타 증여 재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에 증여를 하시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만약에 하실 거라면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2014년 기초연금이 중단, 감액되는 이유는 바로 고급 자동차 보유 시 기초연금의 중단,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14년 올해부터 3000cc 이상 차량 보유 시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는 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3000cc 이상이더라도 차량가액이 비싸지만 않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월 100% 소득 환산율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자동차 4천만 원짜리 한 대만 있어도 월 소득 인정액이 4천만 원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에는 무조건 탈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산정에 제외되는 차량이 아니라면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이 있다면 무조건 기초연금 중단, 감액 탈락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고급 자동차가 없더라도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자녀에게 공동명의를 빌려주었을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자동차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 부모님과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자녀가 구매한 자동차가 만약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실제 부모님의 공동명의 지분율이 단 1%라 하더라도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 해당 차량은 부모님 소유로 보아 차량가액의 전액이 반영이 됩니다. 결론은 공동명의 한번 했다가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경우 여섯 번째는 바로 고급 회원권을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을 소유하신 분들은 회원가액이 모두 월 100% 환산율로 적용이 되기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월달 만 65세 이상이면 받을 만한 혜택들 종합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시니어에게 도움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벚꽃이 피는 4월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는 이렇게 국립자연휴양림 벚꽃 명소 11곳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보시고 벚꽃 보러 놀러 가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다가오는 이 4월 달에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소식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르신분들에게 도움되는 혜택, 정보는 모두 모아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르신 관련 정보이지만 다소 아쉬운 소식도 같이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 어르신 관련된 정보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4월달 노인 관련 정보정책 소식, 그리고 4월달 지자체 어르신 혜택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분들이 주민센터 가면 받을 수 있는 무료 혜택 12가지,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교통비 지원 혜택 10가지,
그리고 2014년 65세 이상 의료 혜택 22가지,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13가지, 마지막으로 2014년 4월 25일부터 이런 사람은 기초연금이 중단이 되거나 감액이 되는데요. 그 이유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단 한 번의 터치로 다양한 내용을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영상의 경우 보시기 편하게 각 주제를 구간별로 정리를 해놨으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디오처럼 틀어놓으시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4월달 노인 관련 정부 정책 소식입니다. 농업, 어업, 임업, 산림업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은 형편에 따라 연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직불금을 4월 달에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이고요. 이 직불금 제도는 농업, 임업, 산림업 등 1차 산업을 유지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런 1차 산업에는 대부분 어르신분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직불금 제도는 종류가 정말 많아서 사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임업산림 공직 직접 직불금 제도는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 정책이고요. 임업 산림업에 속하신 분들 중 일정 기준에 충족하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어업의 경우는 수산공익 직불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 역시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연 80만 원에서 13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의 경우는 농업공익직불제가 있고요. 소규모 농가는 조건에 상관없이 1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소규모 농가가 아닌 경우 면적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해야만 하고요.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면 11월, 12월 중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직불금의 종류는 엄청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 관련 문의는 주민센터에 4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면서 문의도 같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지원금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업에 종사를 하신다면 꼭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선정 기준이 있기에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GTX 관련 정보입니다. 다음은 올해 4월 개통하는 광역급행철도 GTX 노인 무임승차와 할인 여부 내용인데요. 이번에 개통하는 GTX는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약 20분만 소요되는 엄청난 속도의 신개념 열차입니다. 이 GTX에서는 노인 무임승차와 할인은 없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까지 소식은 이런 상황이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역에 가셨을 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다음은 지자체 4월달 노인 혜택 정보인데요. 먼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지자체에서 대략 1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지자체마다 지급액이랑 선정 기준 나이가 다릅니다. 서울시는 70세 이상이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대전은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인천은 70세 이상에게 지역화폐 10만원을 면허를 반납하면 주고요. 경기도는 65세 이상에게 지역화폐 10만원, 부산은 65세 이상에게 교통카드 10만원, 강원도는 65세 이상에게 10만원 교통비를 면허를 반납하면 지원을 합니다. 신청은 대부분 이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이런 운전면허 반납 정책은 수백 개의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반납을 원하시는 어르신분들이라면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지자체 혜택으로 인제구는 1년에 6만원 목욕비 지원을 4월 1일부터 시작하고요.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천구는 4월 1일부터 6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추진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서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보건소에 전화해 예약 여부를 확인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상주시 또한 4월 1일부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을 합니다. 보건소에 문의 후 관내 위탁 의료기관에 주민등록 초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동시는 65세 이상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지정 위탁 의료기관 한 곳을 방문해 무료 예방접종을 맞으시면 되고요. 관련 의료기관은 안동시 보건소 누리집을 확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김천시도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하고요. 광명시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인계층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장수구는 50세 이상이면 42,500원에 대상포진 유료 예방접종이 가능하고요.
5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유공자이시면 무료라고 합니다. 음성군은 65세 이상 국민이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런 대상포진 무료 접종이나 지원의 경우 영상 뒤쪽에 만 65세 이상 의료 혜택에서 지원하는 지자체를 더 많이 정리를 해놨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은평구는 무주택 기초수급자 홀몸 어르신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자녀세대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셔야 하고요. 입주 신청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주택 현장 공개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현장 공개로 내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되면 6월에서 7월경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의는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만 65세 이상 혜택 중 어르신들이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는 혜택 12가지를 아주 보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5분만 투자해 보시고요. 바로 보러 가시죠. 첫 번째, 최대 50% 통신비 할인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분들의 경우 통신비가 월 22,000원 이하이면 통신요금을 50% 지원을 하고요. 통신비가 월 22,000원 이상이면 최대 11,000원까지 통신비 요금 감면을 해줍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은 통신 3사에서 만든 시니어 요금제를 활용하시면 기존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알뜰폰을 이용하시면 좋긴 한데 여기에도 시니어 요금제가 있으니 가능하시면 이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버스비, 택시비 지원이 되는 곳들이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지원해주는 곳이 있고 안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사시는 곳 지자체에 교통비 지원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하고요. 해당 영상은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 두었으니 이번 영상 끝에 나오는 추천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안전지원, 외출동행, 가사지원 등을 해주는 서비스이고요.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분들은 중복이 안 되고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국 주민센터에서 아무데서나 신청 가능하고요. 또한 정부에서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가 가능한데요. 일자리 정보는 온라인 사이트 노인 일자리 여기나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응급호출 버튼과 화재 및 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해 준다고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안전 확인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만 60세 이상이면 4,000원에 1시간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안마 바우처 신청이 가능한데요. 4만원짜리 시각장애인의 전문 안마 서비스를 4,000원에 주 1회씩 12개월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능하고요.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능하지만 근육통, 신경통 같은 증상만 있으셔도 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운영하더라도 매년 1월에서 2월 또는 6월에서 7월쯤 모집을 하며 선발 인원이 대체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알고 계셨다가 모집할 때 신청은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운전면허증 반납 시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요. 면허증 반납 시 10에서 50만원을 준다고 하고요. 만 65세 또는 70세 이상 분들이 대상이면 혜택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물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분들에게 장수수당 또는 어르신 미용비를 지급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월 2에서 3만원씩 지급하며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가 있으니 만약 지자체에 이런 혜택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만약에 있다면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탈락이 되었을 경우 대처를 할 수 있는 정책도 있는데요. 바로 수급희망이력관리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나온 정책은 아니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의 탈락 및 중단된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이 상향될 때마다 가능성을 재조사해서 가입 가능한 상태가 되면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청한 사람들한테만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셔서 기초연금의 탈락 및 중단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주시고요. 현재 정부 정책 중에는 내가 받을 정부지원금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심지어 문자 메시지로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받을 정부지원금이 있다면 해당 문자 메시지를 받고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국민 20%는 이 제도를 신청을 해서 본인이 받을 정부지원금이 있다면 문자 메시지로 알림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 80%는 정부 지원금을 몰라서도 못 받고 있지만 정부가 지원금 대상이면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이 제도 또한 몰라서 지원금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그동안 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소득 변동이나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 생겨서 지원금 대상이 된다면 자동으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문자로 알려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해당 제도를 모르신다면 정부가 알아서 조사해서 내가 받을 지원금이 있다면 알려주는 이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 좋은데요. 이 정부 서비스는 바로 복지 멤버십이라고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라고도 불리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급 가능성을 안내하고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수급 가능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2년 전부터 일반 국민도 신청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전 국민이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입 현황을 보면 일단 수급자를 먼저 가입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약 968만 명이 가입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서 아직도 4천만 명 이상은 가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영상을 보신다면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겠죠. 내가 정부지원금을 받는 대상자인지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내가 받을 정부지원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받을 정부지원금을 알게 되더라도 늦게 신청하면 그동안 못 받았던 기간의 지원금은 소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못 받고 날리는 거죠. 모르면 계속적으로 못 받고요. 그래서 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때 적기에 신청을 하는 게 정말 가장 이득인데요.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은 매월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이잖아요. 근데 내가 신청을 안 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버리면 신청 안 한 기간 동안은 소급 적용 자체가 안 된다는 거고요. 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 급여들 또한 몰라서 신청 안 한 기간 동안은 소급 적용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각종 정부지원금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중요한 이런 정부 지원금들도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혜택이지만 문화이용권 가스요금 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전기요금 할인 혜택, 에너지 바우처도 마찬가지로 모르면 신청을 못하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도 12월 한 달 동안 대규모로 선발을 하는데 모르면 알 수가 없고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이나 개안 수술도 모르면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부의 굵직한 복지제도, 지원금 사업들을 복지 멤버십을 신청을 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원래는 80개 정도 되는 정부지원금 안내를 받았는데 올해는 더 추가가 되어 89개의 지원금을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과 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일상 돌봄 서비스 혜택이 추가가 되었고요. 서울시 자체에 복지 서비스들도 6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지 멤버십을 신청을 해두시면 해당 복지 또는 지원금들을 내가 받을 대상이 되면 문자로 자동으로 알림을 받게 되어서 좋고요. 앞으로 안내되는 지원금 종류가 훨씬 더 많이 추가될 것이라고 하니 가입해 두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지원금까지 합치면 수천 가지의 복지와 지원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양한 지원금이 모두 연동이 되려면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지만 가입만 한번 해두시면 내가 지원금 대상이 되면 문자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기에 정말 편리하고 좋은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복지로 사이트 검색을 해서 들어가셔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클릭 후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본인 인증하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하시는 분의 정보를 입력하고 가입 신청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가입하시면 복지로 사이트,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내가 받을 복지 서비스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인인증서 등 인증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르신분들은 스마트폰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거주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서 창구에 문의 후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복지 멤버십 신청을 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 직원이 일 처리하기가 더 편할 겁니다.
해당 정책의 명칭을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헛걸음 하실 일이 없으시니 꼭 복지 멤버십 정책 단어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복지 멤버십은 가입 후 내가 받을 정부지원금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약간 걸릴 수가 있는데요. 7일 이내에 성별 연령 기준으로 최초 판정에 들어가고 30일 이내로 금융정보 등을 활용해서 소득 재산 기반 판정 후 안내가 된다고 하니 가입하시고 기다려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일단 가입해두시면 내 생애 전반에 걸쳐서 내가 받을 정보지원금이 있다면 자동으로 안내를 해주고 앞으로 안내되는 서비스의 종류는 더욱더 확대가 된다고 하니 영상 보셨다면 꼭꼭 가입을 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못 받더라도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자녀가 생겼을 때, 정부 복지 및 지원금을 받을 대상이 되었을 때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몰라서 못 받는 확률을 많이 낮출 수 있으니 꼭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2014년 만 65세 이상 버스, 지하철, 택시, 비행기, 배 등 어르신 교통과 관련된 모든 정부 지원 정책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아시다시피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가지고 지하철역으로 가시면 전국 지하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일회용 회수권을 발급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각 지역별로 어르신 우대 교통카드가 있는데요. 이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이용하면 매번 회수권을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4월 개통하는 광역급행철도 GTX 노인 무임승차와 할인 여부 내용인데요. 이번에 개통하는 GTX는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약 20분만 소요되는 엄청난 속도의 신개념 열차입니다. 이 GTX에서는 노인 무임승차와 할인은 없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까지 소식은 이런 상황이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역에 가셨을 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시면 설, 추석, 명절, KTX, SRT 승차권 예매 시 하루 먼저, 즉 1일 먼저 예매가 가능합니다. 이 혜택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설, 추석, 명절 승차권은 미리 공지가 되어서 예매가 가능한데요. 일찍 예매를 하더라도 정말 예매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하루 먼저 예약이 가능한 혜택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KTX의 지난 설 명절 공지사항을 보시면 만 65세 이상이시면 일반 승객보다 하루 먼저 수월하게 기차 예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RT도 마찬가지로 하루 먼저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화 예매도 가능하니 앞으로 명절에는 이런 노인 우대 정책을 이용해서 예약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녀분들께도 이 사실 알려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면 각 지자체에서 버스와 택시비 등 교통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수십 개의 지자체가 현재 버스 또는 택시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노인교통비 지원 지자체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화면에 현재 노인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곳들을 제가 조사한 선에서 띄워놓을 텐데요. 일단 화면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시는 곳에 이런 노인교통비 정책이 있는지 한 번 정도 알아보셔서 있다면 꼭 이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지원을 안 해주는 곳들도 있고 각 지자체별로 지원 연령과 혜택이 다르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27일부터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정책이 시작됩니다. 월 62,000원을 내면은 해당 월에는 서울시 내 전철,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 마을버스, 리버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금을 내면 따릉이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만 이용 구간이 서울 시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4년 5월부터는 전국적인 교통비 지원 정책인 K패스가 시작됩니다. 지원 기준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고요. 카드를 쓰면 나중에 환급을 해주는 구조인데 일반은 20% 환급이 되고 저소득층은 53% 환급이 됩니다. 어르신분들은 저소득층 분들이 꽤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급 한도는 월 최대 60회에 한해서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은 전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전국 모든 분들이 이용이 가능한 정책이라서 지하철이 없는 지역도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5월부터는
경기 패스와 인천 아이패스가 시작이 되는데 요거는 K패스와 거의 정책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인천 아이패스는 65세 이상 분들을 조금 더 배려해서 30% 환급을 해준다고 하고요. 따라서 인천 어르신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선 항공료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나 대한항공 기준 10% 항공료 할인이 국내선에 한해서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근데 요새는 인터넷 예매가 저렴한 편이라서 저가 항공사나 인터넷 예매가 더 저렴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혜택은 급하게 현장 예매하실 때 유용할 듯 합니다. 바닷길도 할인이 되는데요.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65세 이상은 공항철도 급행열차 할인이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빠르게 가는 급행열차가 있는데요. 이 열차는 일반 성인은 1만 1,000원인데 비해서 어르신은 8,000원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급행열차는 서울역에서 비행기 탑승 수속도 가능해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캐리어나 짐이 있다면 수화물도 서울역에서 미리 보내고 가볍게 인천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어서 어르신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사전 출국 심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수속과 빠른 이동을 원하시면 정말 편한 서비스인데 어르신들은 이렇게 할인까지 해주는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일반 열차를 이용하셔도 좋은데요. 아시다시피 일반 열차 같은 경우, 즉 지하철의 경우 공항까지 무료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대신 짐을 가져가셔야 하고요. 조금 천천히, 이 급행열차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무료라는 게 장점이겠죠. 그리고 65세 이상이면 KTX, SRT, I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 열차는 30%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평일만 적용이 가능하고 주말에는 할인이 안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차를 타실 때는 신분증 지참하셔서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만 65세 이상 의료 혜택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따라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 영상 순서를 확인해 보시고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하고요.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주변에 공유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해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보러 가시죠. 어르신분들께서 자주 다니시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한의원 한방병원이 있을 텐데요. 2024년부터는 이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 드시는 곳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2014년 4월부터 알레르기 비염, 허리 디스크, 기능성 소화불량 관련한 한약을 짓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저렴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본인 부담률이 한의원은 30%, 한방병원은 40%로 줄어서 그냥 한약을 지어 먹으려면 사실 비싸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해당 분야에서만큼은 앞으로 4월부터는 저렴하게 약을 지어 드실 수 있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생리통 질환과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질병 분야에서도 4월부터 한약을 저렴하게 드실 수 있으니 이 점 체크해 두셨다가 한의원 가실 때 이 부분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분들 디스크, 소화불량 이거 진짜 심하잖아요. 근데 한약이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은 정말 좋아졌네요.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이 적은 어르신은 건강보험료 경감이 가능한데요. 만 65세가 된 다음 날부터 자동 적용된다고 하고요. 적용 기준은 소득 금액이 연간 360만원 이하여야 하고 1억 3,500만원 이하이면 10%, 9천만원 이하이면 20%, 6천만원 이하이면 30%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70세 이상이 되시면 저소득 노인 세대의 경우 최대 30%까지 건강보험료 경감이 되는데요. 적용 대상은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고요. 부부인 경우는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만 70세가 도래한 날에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요. 적용 기준은 소득금액 연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의 경우 보통 일괄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틀니 비용을 7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틀니는 완전 틀니, 부분 틀니가 있는데 이런 틀니 시술을 할 때 비용 지원을 해줍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틀니 비용의 5%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고요. 일반 어르신 분들은 30%의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중간에 본인 부지로 새로운 틀니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 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70% 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2개까지 지원을 하고요.
만약 부분 틀니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 받는 분들은 10%만 내시면 되고 일반 어르신분들은 30% 자부담금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 지원 신청은 보통 치과 가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무료입니다. 무료 백신의 종류로는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이 무료이며 평생 1회만 지원되고요.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백신이 매년 1회 무료 지원이 되는데요. 독감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여서 무료 접종 가능합니다. 어르신에게 발병되는 질병 중 정말 무서운 질환이며 감염이 되는 질환이 있는데요. 감기 아니고요. 코로나 아닙니다. 현재 이 자료를 보시면 질병청 자료인데요. 해당 질병은 OECD 국가 중 발생률 1위, 국내 법정 감염병 중 사망률 1위이고요. 그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85%나 되는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질병은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바로 결핵입니다. 이 결핵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진 질환으로 알고 계시지만 아닙니다. 작년 추석에도 이 결핵 감염자가 급증해서 정부에서 경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령층에서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2024년에도 결핵의 전체 감염자 중 37.4%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이라면 폐에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이 결핵을 정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근데 이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1년 1회 결핵 무료검진 지원입니다. 65세 이상이시면 가능하고요. 이렇게 질병관리청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1회 결핵검진을 한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 명칭은 어르신 결핵검진 사업이고요. 보통은 이 어르신 결핵검진 사업은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 및 거동불편 등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만 해당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결핵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하고요.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이동검진을 통해 무료로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연 1회 보건소에서 이 결핵검진을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에 결핵검진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각 지자체에서 결핵 무료검진을 홍보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질병관리청 포스터에서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1회 결핵검진을 거주지관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 결핵검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분증 지참하시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결핵검진 매년 1회 무료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매년 1회씩 받으면 좋겠죠.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 결핵검진 무료 사업은 예산 소진 시 검진이 불가합니다. 한마디로 예산이 떨어지면 못 받기 때문에 검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가 되고 작년부터 코로나 예방접종은 유료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65세 이상이면 코로나 예방접종의 경우 누구나 무료입니다. 독감 예방접종과 더불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원을 하고요. 연 1회 지원을 하며 독감 백신과 함께 맞을 수 있습니다. 접종 장소는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가능하고요. 사전 예약 및 당일 접종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어르신 혜택이니 알아두셨다가 자녀에게 이 부분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노인장기 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에 방문해 어르신의 가사를 돕는 주간보호 서비스부터 요양원에 입소하는 비용까지 국가에서 85%에서 100%까지 비용 지원을 해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등급 판정을 받는 일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의료비 후불제는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분들을 위해 의료비 대납을 먼저 해주고 환자가 나중에 무이자로 장기 분할 상환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북은 도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훈대상자,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신청을 하시면 만 65세 이상은 본인 부담금 최대 월 5,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 특화 사업으로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광명시, 남양주, 안산, 부천, 하남시, 동해시,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 여수, 장성, 경북 경주, 포항, 경남 사천시, 제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지원금의 경우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약제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함양구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약제비를 질병당 월 5,000원, 최대 2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보건소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요. 용인 특례시는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 처방을 받으면 처방 일수에 따라 2,000원에서 최대 1만 7천원까지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이것도 그동안 모르셨다면 손해를 보고 계신 거겠죠.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치료를 꾸준히 받고 관련 교육을 받으면 마일리지를 준다고 하고요. 치매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치매 선별 진단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추가 정밀 진단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검사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치매 치료 관리비도 지원도 하는데요.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에게는 최대 월 3만원 약제비,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 안검진 지원, 즉 눈 검사도 지원해 주는데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 대상이고요. 신청자가 많으면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어르신은 안과수술비 지원도 해주는데요.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수술 비용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시군구 및 보건소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추가 지원도 있는데요. 장성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올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분들에게 눈 한쪽당 15만원씩 최대 30만원 지원을 하고요. 충북 영동구는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에게 백내장 관련 수술 및 의료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고성구는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50만원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고요. 목포시는 70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최대 40만원 백내장 수술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을 하고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신청은 지역 보건소에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비의 경우 지자체 추가 지원도 있는데요. 목포시는 70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무릎 한쪽 기준 120만원 지원을 하고요. 영동구는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에게 무릎 한쪽당 120만원,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남원시는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에게 무릎 한쪽당 120만원 지원을 하고요. 전남 한평구는 만 60세 이상 전 국민에게 무릎 한쪽당 120만원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한평구는 특이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해주네요. 부안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70세 이상이면 무릎 한쪽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자체의 자체 지원이 있으니 무릎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만 60세 이상이면 4,000원에 1시간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안마 바우처 신청이 가능한데요. 4만원짜리 시각장애인의 전문 안마 서비스를 4,000원에 주 1회씩 12개월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능하고요.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능하지만 근육통, 신경통 같은 증상만 있으셔도 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운영하더라도 매년 1월에서 2월 또는 6월에서 7월쯤 모집을 하며 선발 인원이 대체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알고 계셨다가 모집할 때 신청은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초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발표하면서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가 되기를 기도를 해보고요. 만약 전국적인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제도 도입이 결정이 된다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재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사업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2014년 대상포진 지원해주는 전국 지자체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악된 곳만 전국의 36개 지역으로 정말 많은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2024년에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를 모두 말씀드릴 거고요. 지원 방식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거나 금액을 일부 보조해주는 방식입니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참고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이 대상포진 지원에 관한 조건, 소득 조건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한 대부분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은 거주하시는 지역 보건소에서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영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 중에서도 대상포진을 무료로 해주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하는 곳 지자체 보건소에 대상포진 지원 관련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해주는 곳을 말씀드리자면 산청구는 65세 이상 국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를 해주고 있고요. 서울 도봉구 성북구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노원구는 65세 이상 일반 어르신분들이면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66세 이상 모든 시민 분들에게 대상포진을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기초수급자는 63세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양평구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대상포진 무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여수시는 65세 이상 일반 시민은 39,000원의 대상포진 예방 백신을 맞을 수가 있고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무료입니다. 옥천구는 6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남 고성군 거창구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분들에게 대상포진 무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8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괴산구는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이 대상포진 무료 백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천구는 75세 이상 일반 시민은 무료이고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분들에게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70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이 대상포진 무료를 해주고 있고요. 인천의 경우 동구는 6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인천 서구는 75세 이상 무료 접종, 남동구는 70세 이상 무료, 그리고 65세 이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그리고 나머지 구의 경우 인천시에서 65세 이상의 경우 일괄적으로 기초수급자 분들에게는 무료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천안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지원을 하고요. 양구구는 70세 이상에게 모두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구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 접종을 하고 있고요. 고흥구는 모든 국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철원군도 6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고요. 통영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고요. 경기도 시흥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증평구는 65세 이상 국민 중 짝수에 태어나신 분들은 올해 지원을 하고 홀수에 태어난 분들은 내년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이면 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을 합니다. 상주시는 65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을 하고요. 울산광역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을 합니다. 홍천구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무료이고요. 60세 이상 일반 시민은 일부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쿠폰을 받아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시면 되고요. 진안구는 60세 이상이면 모든 국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정읍시는 60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고요. 여주시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을 합니다. 연천시는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을 하고요. 포천시는 65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을 합니다. 담양구는 만 5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대상포진 무료 접종 지원을 하고요. 해남구는 65세 이상 국민들의 경우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무료, 65세 이상 일반 시민은 50% 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함양군 포항시는 올해 지원 예산에 대상포진 접종 지원 관련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으나 지원 대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만약 해당 시에 거주하신다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보도자료로 발표된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어르신들에게 지원해주는 지자체를 모두
모두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씀드린 지역 외로도 대상포진 지원해주는 지자체는 훨씬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 거주하시는 곳 보건소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지원 확대 내용입니다. 현재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제도는 시범지역에 한하여 만성질환위험금의 경우 예방용으로 2년간 최대 12만원까지 포인트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고혈압 당뇨 환자의 경우 관리용으로 최대 1년에 8만원까지 포인트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화면에 보시듯 특정 조건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을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더욱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현재 고혈압 당뇨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관리 실천지원금제 관리형은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제가 이런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제도를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때 시범지역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가 된다고 하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듯 하고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이 되면 제가 바로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제도의 경우 영상 뒤편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은 말씀드렸듯 관리형과 예방형이 있는데 관리형 위주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관리형은 나이 제한이 없는 대신 고혈압 당뇨병 환자이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예방형은 나이 제한이 있지만 아직 위험군에 속하시면 해당이 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지정된 인터넷몰에서 사용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 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신청 방법의 경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이제는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흔하지만 매우 위험한 질환인데요. 특히 어르신분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고혈압, 당뇨 환자의 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4년 확대된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2014년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가 새롭게 개편이 된 것인데요. 따라서 이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로 많은 어르신분들이 최대 8만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란 국민이 건강 상태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주면서 건강생활 개선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제도인데요. 예방형과 관리형이 있는데 여기서 시니어 어르신분들은 관리형을 신청하시면 최대 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형은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신청 가능하신데요. 이걸 작년에는 어르신분들이 왜 몰랐냐면 시범사업 지역이 굉장히 적어서 제도가 있어도 모를 수밖에 없었고 알더라도 시범사업 지역이 적었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2024년에 시범사업 지역이 109개까지 엄청나게 확대가 된 것인데요. 따라서 시범지역에 사시면 해당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국 모든 시범지역을 알려드릴 텐데요. 시, 군, 구까지 모두 불러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지역에 사시면 고혈압, 당뇨 있으시면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이 지역에 거주를 하시면 받을 수가 있고요.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는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남양주시, 그리고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안성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광주시, 포천시, 양평군까지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고요. 인천의 경우는 인천 중구,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와 대전은 대전의 경우 동구, 대덕구, 중구, 서구, 유성구에서 받을 수 있고요. 청주시와 음성군, 천안시, 서산시, 홍성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와 광주의 경우는 광주 남구, 동구, 광산구, 서구, 북구,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목포시, 순천시, 무안군, 보성군, 해남군, 장흥군이 있습니다. 경상도와 대구, 부산도 말씀드릴 텐데요. 대구, 중구,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북구, 수성구가 있고요. 경산시, 청도군, 영천시, 포항시, 고령군, 영덕군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서구, 진구, 해운대구, 북구, 금정구,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에서 받을 수 있고요.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의령군, 함양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은 북구에서 받을 수 있네요. 강원도는 원주, 강릉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제도 제가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지병을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께서 만약에 이용을 해보시고 해당 제도가 유익했다면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내가 사는 지역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시범사업 지역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당뇨 고혈압 환자이시면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하신 상태에서 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관리형 시범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 2, 3단계를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단계인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 방법은 이렇습니다.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동네 의원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다니는 동네 의원이 만약에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하면은 거기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안 한다면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차 만성의료관리 시범사업 찾기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해당 메뉴가 나오는데요. 해당 메뉴를 눌러주시면 내가 사는 시, 군, 구 동까지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내가 사는 시, 군, 구를 검색을 해보면 우리 동네에 어떤 병원이 1차 만성의료관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 가셔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 완료가 되신 분들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최대 연 8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내가 사는 지역이 시범 지역인지 확인을 하고 두 가지 정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먼저 의원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신청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청 절차가 약간은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를 신청하면 추가 혜택이 있어서 병원 본인 부담금이 30%에서 10%로 이 해당 질병 분야에 관해서는 경감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의사가 개인별 케어 플랜 수립을 해줘서 현재 내 몸 상태에 대한 상황 점검 및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아끼거나 아니면은 포인트를 주거나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의사분들이 내 몸에 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것들도 같이 신청을 하면은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신청을 하시면 정말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도 신청을 하시면 연 최대 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범지역에 해당하시면 꼭 신청을 하시고요. 포인트는 걷거나 상담만 잘해도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사용처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를 많이 쓰게 되면 사용한 의료비 중 일부분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합니다. 이 의료비 환급 대상의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어르신이라면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대략 8월 전후로 이 의료비 환급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따라서 하반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의료비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받은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전화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총 13가지 혜택 정보를 정리를 해봤는데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무조건 추가로 받는 혜택도 있고 특정 지자체에서만 추가로 제공하는 혜택들도 있습니다. 가볍게 라디오처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 및 주변의 공유,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서울 구로구는 기초연금을 받는 난청 어르신에게 최대 77만원 보청기 구매비를 지원하는데요. 만 65세 이상 청각장애 미등록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는 어르신이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청기 구매비 최대 7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가구당 한 마리, 필수진료 20만 원을 지원하고 선택진료 20만 원 지원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중 개와 고양이를 동물 등록해 놓으셨고 반려동물 소유자와 진료비 신청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양천구 지정 동물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의 경우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 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이 국선 대리인 제도는 이용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은 이용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분들은 이런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노인들에게 틀니시술비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요. 틀니시술비는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 적용 후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최대 2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요. 보청기는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의료기관에서 보청기 처방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보청기 실구입비를 최대 34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응원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리브모바일 알뜰폰에서는 알뜰폰인데 유일하게 기초연금 수급자 5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알뜰폰은 기초연금 할인이 없는 게 대부분인데요. 근데 국민은행에 리브모바일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이시면 나눔 할인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데 기본료, 통화료, 데이터 이용료 50% 할인이 되는 걸 확인 가능하시고요. 최대 할인 금액은 12,100원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리브 모바일은 만 65세 이상 시니어 요금제인 골든라이프 LTE 요금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제로 50% 할인을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KT망으로 9,500원의 무제한 요금제가 있는데 기초연금 50% 할인을 받으시면 월 4,750원으로 무제한 요금제가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등을 많이 보신다면 더 많은 데이터와 빠른 속도가 필요하실 텐데요. 그러신 분들의 경우 좀 더 높은 시니어 요금제를 이용하신다면 월 7,500원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두 개 다 정말 저렴한 요금제고 무제한 요금제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렴한 요금제를 찾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고요. 국민은행 리브의 모바일 기초연금 할인 및 가입 문의는 고객센터 1522-9999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초연금 추가 혜택 8가지 바로 보시면 되는데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의왕시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 80세 이상 분들에게 추가 10만원 혜택을 더 줍니다. 두 번째는 전국 기초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통신비 할인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분들의 경우 통신비가 월 22,000원 이하이면 통신요금을 50% 지원을 하고요. 통신비가 월 22,000원 이상이면 최대 11,000원까지 통신비 요금 감면을 해줍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기업 혜택인데요.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에게 6.4% 고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발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자 세금도 비과세로 신청할 수 있는 적금입니다. 6.4% 고금리 적금은 농협은행의 희망체험2 적금인데요. 영업점에서 가입하셔야 하는 상품이고요. 비대면 가입은 어렵고 농협중앙회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최대 6.4% 적금 이율을 줍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씩 36개월을 적립하면 약 1,186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근로장려금 받는 분들, 결혼이민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내용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 근로장려금 받는 분들도 가입이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말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 가능하다는 거겠죠. 기본금리는 5월 12일 기준 1년 가입하시면 4.1%이고요. 3년 가입하시면 4.4%입니다. 여기 우대금리는 3년 미만이시면 1%, 3년 동안 적금을 넣으시면 2%를 지급합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이 적금 같은 경우는 1년 가입하시면 5.1% 금리를 주는 거고 3년짜리 적금을 가입하시면 6.4% 금리를 주는 적금입니다. 따라서 최대로 받으시려면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년간 적금 가입하시면 이자 총액은 세금 15.4%를 제외하고 약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 앞서 보여드린 예시금액에서는 약 16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비과세 혜택은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적금 신청하시면서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하신다고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특징은 최대 6.4%의 높은 이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가입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할 듯 하고요. 다음은 노인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안전지원, 외출동행, 가사지원 등을 해주는 서비스이고요.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분들은 중복이 안 되고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응급호출 버튼과 화재 및 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해 준다고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처상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안전 확인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천은 만 65세 이상 거동 가능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자원봉사자가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까지 동행하여 진료 접수, 수납, 처방약 수령까지 돕는 서비스고요. 해당 정책을 이용하면 자원봉사자의 차량을 타거나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비나 차량 이용비는 인천시가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노인공공 일자리를 구할 때 기초연금 수급자는 공익활동 일자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 일자리는 지역 내 공공시설에서 일하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을 하시는 건데요. 일 3시간 이내로 일하며 월 2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또한 이런 노인 공공 일자리 급여는 기초연금 선정을 할 때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를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이 보청기 지원 정책은 보통 난청 진단을 받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시행 지자체는 제주시, 영천시, 횡성군, 영광군, 화성시, 순창군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신다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한번 신청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4월 25일부터 이런 사람은 기초연금 중단 및 탈락, 감액이 될 수가 있는데요.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구체적인 이유와 중단이 될 경우 대처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년 4월 전후로 지자체에서는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기초연금, 기초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분들의 재산, 소득 등 변경 사안을 조사해 지원금을 계속 줄지 아니면 감액을 할지 중단을 시킬지를 결정을 하는 조사인데요. 한마디로 자칫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중단 및 감액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주요 이유는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아파트나 부동산의 변동으로 재산이 상승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이나 중단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재산의 증가가 있었다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재산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금융재산이 증가한 경우는 2가지 예시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은행 예금이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했고 고금리 이자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 및 중단을 우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공제가 2천만 원밖에 안 되기에 금융재산이 많이 늘어나면 기존에 받던 기초연금이 중단 및 감액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하여 고금리 이자 소득 또한 재산소득에 포함이 되기에 소득의 증가로 기초연금 중단과 감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이 증가한 경우인데요. 전년도 대비 소득이 많이 증가한 경우 기초연금 중단이 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재산이나 금융재산, 소득이 전년도 대비 증가를 했다면 201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서 기초연금의 중단, 감액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만약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을 경우 두 가지 대처 방안도 같이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기초연금 중단이 억울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기초연금을 재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처 방안은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를 신청해 두는 것인데요. 요거는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는 현재는 내가 기초연금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이 제도에 신청을 해 놓으시면 향후 기초연금 수급자로 판단이 될 경우 국가에서 대상자라고 통보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적기에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기초연금의 경우 신청제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기초연금 대상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고요.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나중에 재신청을 하더라도 그동안 신청 안 해서 받지 못한 연금은 소급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기초연금 수급자로 판단이 될 때 적기에 신청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국가에서 통보해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기초연금을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 혹시나 기초연금이 중단되신 분들은 이 제도를 꼭 기억해서 나중에 대처 방안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4월달 어르신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을 해봤는데요. 트렌드 라디오는 항상 어르신분들의 유익한 정보를 위해 조사하고 발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보다 좀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변에 공유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